답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저거는 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무설탕. 설탕이 없으니까 무설탕이니까 저는 1번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무가당 같아요. 무가당. 왜냐면 이 설탕보다는 당이 더 개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설탕도 안 넣고 또 다른 뭐 당들도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무가당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이 뭘까요? 네, 맞히셨습니다. 지금 이성현 아나운서가 아주 베테랑 주부이신 것 같은데요. 인정해 주시군요. 그런데 이번에 설탕 무첨가와 3번의 무가당은 같은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설탕 무첨가와 무가당을 표기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그다음에 당류를 대체하는 원재료, 꿀이라든지 당 시럽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가 있습니다. 잼이나 젤리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고, 네 번째는 농축 건조 등으로 당 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효소 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우리 무설탕이라고 하는 거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을 뿐이지 다른 대체 감미료 같은 것들은 사용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당은 말 그대로 당의 함량을 줄인 거여서 설탕 감미료의 사용을 줄인 제품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거는 무가당 그리고 설탕 무첨가가 건강에 좋은 거다라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가족 건강 챙기는 집안에서 이제 요리해 주시는 구성원을 보면은 대체 감미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양념의 비밀 대체 감미료 첫 번째 이겁니다. 장 건강을 돕는다. 바로 올리고당인데요. 결국엔 이것도 뭐 올리고당은 이름 자체가 일단 당을 올리고 아닙니까? 그래서 올리고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더 단 당이다라고 봅니다. 내려야겠네요. 내리고 당을 해야지. 올리고당은 안 됩니다. 내리고당. 내리고당. 뭐예요? 올리고라는 뜻은 원래 그리스 말로 작다, 적다라는 뜻이 오히려 반대 뜻이긴 한국말 아닙니까 저거? 네, 올리고당 자체가 이제 3개에서 7개 정도의 그 분자가 결합된 다당체예요. 근데 크기가 크면 아무래도 이 소화나 흡수가 좀 느리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의 장점은 이 장에서 비피더스 균을 증식시킵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올리고당 제품을 먹게 되면 거기에는 올리고당뿐만 아니라 설탕이나 포도당 같은 저분자 당분도 있기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도 있고요. 당분이 좀 적다 보니까 많이 드시게 돼요. 그러면 칼로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단맛 양념의 비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세요. 자, 볶음 조림의 윤기를 더하는 이것. 네, 매실청, 물엿, 조청입니다. 아니 물엿은 몰라도 매실청이나 조청은 사실 대대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온 거잖아요. 저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거 몸에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사실 매실청, 조청, 물엿 같은 경우들도 저희가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당지수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이제 저희가 제조 과정이라던가 공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원재료의 배율 같은 것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주 공식적인 당지수 지수가 저희가 알려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조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제 설탕의 당지수인 60에서 65 사이 정도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가 있고요. 매실청 같은 경우는 만드는 과정 중에 있어서 유기산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조 과정 중에 저희가 물엿이라던가 설탕류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당지수들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적절한 양을 필요한 만큼만 잘 사용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달콤한 양념의 비밀 세 번째 이겁니다. 건강한 천연 단맛. 꿀, 아가베 시럽, 그리고 메이플 시럽 나왔네요. 근데 천연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이것도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당지수 측면에서 먼저 저희가 살펴볼 경우에는 정제 설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에서 65, 보통 한 63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꿀 같은 경우는 한 58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이플 시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4 정도로 말씀을 드려서 정제 설탕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여전히 중등도에서 중고등도의 이제 당지수를 갖고 있는 당류의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가베 시럽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제 당지수가 보통 한 15에서 30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아가베 시럽은 저희가 이제 과당의 함유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량으로 섭취를 하시게 되는 경우는 내장 지방이라든가 지방간들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가베 시럽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지수는 낮다고 하더라도 섭취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 그래서 요즘에 네. 설탕을 넣지 않고 대체 감미료로 이렇게 말 그대로 대체한 식품들이 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뭐 이렇게 치킨 먹을 때 콜라에 대체 감미료 들어있는 제로 들어간 뭐 네. 콜라 이런 걸 좋아하는데 대체 감미료는 맘 놓고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교수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 감미료는 설탕보다 단맛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먹게 되면 뇌의 단맛을 담당하는 쪽이 이제 민감해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단 걸 더 원하기 때문에 결국 당 중독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뭐 아스파탐 같은 것들을 장기간 먹게 되면 이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일으켜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소르비톨 같은 것들은 오히려 뭐 설사라든지 위장장애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걸 드실 때도 소량, 그다음에 적정량을 드시는 거를 우리가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제로 들어간 거 고르면은 굉장히 건강에 신경 쓴 사람처럼 네. 보이고 좀 세련돼 보이고 이런 인식도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죄책감을 그걸로 덜었는데 계속 죄책감이 쌓이겠네요. 그러니까 단맛을 좀 덜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또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잖아요. 네. 자, 당하지 말자. 당 중독 좋아요. 탈출법.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을 줄이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설탕 덜 쓰는 양념 공식이에요. 뭘까요? 설소식간을 실천하라. 설소식간? 이거 뭘까요? 네, 우리가 이제 맛을 낼 때는 간이 배이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용하는 양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동이에 자갈과 모래를 넣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먼저 넣어야 될까요? 네, 자갈을 먼저 넣고 네, 자갈. 그다음에 모래를 넣어야 충분하게 다 담아낼 수 있죠. 그래서 분자가 큰 거부터 양념에도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가 설탕이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설탕을 먼저 넣고요. 그다음에 소금을 넣어야 단맛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식초를 넣으면은 식초의 맛이 더 간결하게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 간장을 넣으셔야 됩니다. 간장은 배이는 속도가 느려서 마지막에 넣으셔야 우리가 간도 잘 배이고 또 함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설소식간입니다. 이게 바로 분자